자, 명암 2. 일단은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거는 아까 몇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것에 앞서서 공기원근법부터 보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공기원근법. 아주 중요한 거. 자, 그럼 기본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공기 속에는 깨끗한 게 아니지. 공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수분도 있고 먼지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입자가 있다고 치는 거야. 입자, 수분, 먼지 같은 여러가지 입자가 공기 중에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 아주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지. 하지만 분명 입자는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요것과 동시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빛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 빛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나? 직진, 반사, 굴절. 뭐 이거 지구과학이나 물리에서 배우지 않았나? 아마 배웠을 거야. 직진, 반사, 굴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 직진, 반사, 굴절 이거 뭐 전부 다 앞으로 너희가 특히나 유리나 금속 같은 거 그릴 때 이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그것들을 좀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 유리, 금속, 물 이런 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성질 자체를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이해를 하도록 해라. 자, 빛은 일단 가만히 냅두면 빛이 있잖아. 가만히 냅두면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야. 빛이 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이 휘어져? 휘어지긴 휘어진대. 중력 때문에. 빛도 입자라서 그래. 빛도 입자라서 중력 영향을 받고 휘긴 휘는데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진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갈 거야. 빛은 직진한다. 그래서 직진하다가 무언가 재질감이 다른 거 이걸 맞고 튕겨져서 나간다. 이게 반사야. 이럴 때 무슨 입사각, 반사각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지?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잘은 몰라도 돼. 그냥 반사돼서 딴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응? 튕겨지는 무언가.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뭐냐면 이 굴절은 뭐냐면은 빛이 가다가 무언가 약간 투명한 매질이 있을 거야. 이건 투명한 게 아니라 불투명한 거고 투명한 매질에 빛이 들어갔을 때 뭔가 밀도 차인가 뭐에 의해서 빛이 꺾이는 현상이야. 꺾이는 거를 굴절이라 그래. 응? 꺾이거나 휘거나 이렇게 왜곡되는 거를 굴절이라 그러고 반사는 튕겨져서 딴 데로 가는 거야. 이게 반사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공기원근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뭐냐면 직진과 반사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야. 물론 굴절도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거 제끼고 자 생각해 봅시다. 빛이 있으면 빛을 100이라고 칩시다. 빛의 입자 중에서 100개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 눈으로. 빛을 막고서 여기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물체건 반사를 시키지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 물체가 보이는 건데 예전에 색채학 시간에 얘기해 줬잖아. 물체가 왜 그 색으로 보이는지. 노란색만 반사시키니까 이렇게 노란색 물체가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그러면은 이 물체는 이 100개의 빛을 반사시켜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제대로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제대로 다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공기 속에 들어있는 각종 입자들 때문이야. 이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공기 중에 입자는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100개 중에 100개의 광선이 오다가 다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맞고 튕겨져서 딴 데로 가겠지. 또 어떤 거는 와서 오다가 또 튕겨져서 딴 데로 가버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게 빛의 반사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100개가 모두 들어오면 좋겠는데 100개가 모두 들어오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좀 일부 손실이 되고 뭐 한 70개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라. 상자를 내가 더 그려볼게. 자, 지금 여기에서부터 반사돼서 쭉 들어와야 돼요. 반사돼서 쭉 들어와야 되고 반사돼서 쭉 들어와야 돼. 쭉 들어와야 되는데 물체와 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늘어나? 입자가 늘어나고 있지. 나와 물체 간의 사이에 있는 요 공기 입자 있잖아. 이 층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야. 두꺼워지다 보니까 빛의 손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 빛의 손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건 밝은 게 밝게 들어오고 어두운 게 어둡게 들어오거든. 근데 뒤쪽에 있는 거는 밝은 게 덜 들어와. 어두운 것도 마찬가지야. 빛을 얘가 모두 다 흡수했기 때문에 어두운 거잖아.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어두운 건데, 특히 검정색 물건. 근데 빛이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이 물체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없어야지 이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건데, 왔다가 튕겨졌다가 다른 게 눈으로 딱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원래 제로여야 될 빛이 한 20 정도가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빛이 튕겨지고 해서 하필 그 물체가 있는 자리에 다른 빛이 들어와 버려서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람이. 이게 밝아졌다고. 이게 어두워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층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반사가 마구잡이로 막 된다 이 뜻이야. 난반사가 되면서 물체의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고유의 명도를 잃어버리고 밝은 건 어두워지고 어두웠던 건 밝아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대기가 무슨 색이야? 하늘 무슨 색이야? 아무도 몰라? 하늘 무슨 색이야? 푸른색이잖아, 푸른색. 뭐 파란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색이라고 하기도 하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블루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지구의 대기는 블루.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기의 색깔이 파란색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붉은 상자가 뒤로 가면서 블루가 점점 섞이는 거지. 블루가 점점 섞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고유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레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응? 근데 뭐 이럴 경우엔 그레이로 바뀌겠지만 대부분의 물체가 뒤로 가면서 푸른색이 점점 섞인다는 거지. 그래서 물체가 푸르딩딩해지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지? 노란색 물체가 있는데 이 노란 물체를 뒤쪽으로 보내고 싶을 때 점점점 푸른색만 좀 섞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은 물체가 뒤로 물러나 보인다는 거지. 앞쪽에서 보는 시점으로 다시 해볼까? 앞쪽에서 보면은, 자,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고, 여기서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 네 번째 물건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원래 물건은 다 똑같았어. 똑같은 붉은 색상의 물건이야. 근데
뭐 빛은 여기 있고 빛이 내려왔다가 튕겨져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 근데 공기 중에 난반사가 이루어지면서 나와 물체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공기층도 옅고 나와 물체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공기층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난반사 되는 게 더 많아지고 난반사 되는 게 더 적고, 그래서 공기 색깔 자체가 푸른색이기 때문에 우리는 색으로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는 채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색상으로 따졌을 때 어떠한 물건이든 뒤쪽으로 보내고 싶다 하면은 블루만 섞으면 돼. 이것만 섞으면은 별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응? 그럼 블루를 섞을 때 어떤 블루를 하냐? 나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마린 딥 색상을 섞던지, 혹은 라벤더, LAVENDR인가? 라벤더. 그러니까 울트라마린 딥이나 라벤더를 보통 섞는 편이야. 이게 어떤 물건이 나오건 그 물건을 뒤로 보내고 싶을 때 그냥 섞어버리면 되는 색이라고. 물론 그레이를 섞어도 돼. 울트라마린 딥을 쓰던지 라벤더를 쓰던지 그레이를 섞던지 상관은 없어. 특히 울트라랑 라벤더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울트라마린 딥보단 라벤더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이 라벤더라는 색상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울트라마린 딥에다가 흰색을 섞으면 나오는 색이야. 이 라벤더가 그런 색이야. 그럼 왜 흰색 섞인 이거를 더 선호하냐? 채도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들었었잖아. 그때 순색, 그리고 명청색, 암청색, 탁색, 무채색 순으로 채도가 떨어진다라고 배웠지. 근데 울트라마린 딥 색상은 그냥 순색이야. 물론 혼합색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색이라고. 이 원색에다가 원색을 섞는 것보다 화이트가 섞여있는 이거를 섞었을 때 채도가 조금씩 더 떨어진다는 거야. 왜 우리가 공기원근법을 적용하냐? 적용하는 이유 자체가 목적이 뭐야? 공간감이거든. 이것을 적용하는 목적 자체가 공간감이기 때문에 울트라마린 딥만 섞어 나가는 것보다는 라벤더처럼 명청색을, 화이트가 섞인 색상을 너희가 그 목적으로 했던 뭐 물건의 색상에다가 섞었을 때 점점 뒤로 물러나 보인다는 거지. 그냥 울트라마린 딥보다. 그럼 그레이는 어떤 경우냐? 물건이 파란색이면 소용이 없잖아. 물건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에다가 라벤더를 섞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레이를 섞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뒤로 보내준다는 거야. 따라서 색상환에서 어제 했던 그 색상환에서 블루 계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블루 계열을 섞어버리면 되는 거고, 블루 계열은 그레이를 섞어주면 된다 이거야. 간단하지? 이 정도만 외워주면은 공기원근법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 앞부분에서의 검정색은 굉장히 검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점 그 검은 정도가 옅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밝은 정도도 마찬가지로 점점 덜 밝아진다는 거야. 따라서 뒤쪽으로 가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차이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야. 앞쪽으로 오면서는 밝음, 어둠, 대비가 올라간다는 거지. 되게 간단한 이론인데 이해를 하고 그리는 것과 아닌 것과는 다르니까 너희가 앞으로 거리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돼.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보고 있고 물체는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돼. 빛과의 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
빛과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물체 간의 거리가 중요한 거야. 물체가 놓여져 있는 곳은 여기니까. 알겠어요? 이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빛과 거리가 가까우면, 빛과 거리가 멀면 그거를 따지는데 태양 입장에서 지구는 어떠냐? 둥그런 게 아니라 태양 입장에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동등한 거야. 그지? 우리는 네가 180cm니 내가 163cm니 이런 거 따지고 있잖아. 내 키가 더 크다 이런 거 따지고 있잖아. 근데 태양 입장에서 봐봐. 먼지 한 톨 차이도 안 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와 물체 간의 거리가 가깝냐 뭐냐 그것만 신경 쓰면 돼. 멀면 밝고 어둠 대비 떨어진다. 그리고 채도 낮춰야 되니까 라벤더나 울트라마린 립 섞어 들어가면 된다. 블루 계통의 물건이라면 그레이만 섞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어제 배웠던 거 이렇게 있을 때 빛 왼쪽에서 왔어. 왼쪽이란 말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와 물체 사이에 있는 빛이 높게 떠 있는데 왼쪽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번이었다가 1.5, 2, 2.5 이런 식으로 점점 채색을 하면 되겠지. 왜? 간단히 생각해봐. 가깝다가 멀어지고 있어. 가깝다가 멀어지고 있으니까 뭐 물론 작은 물건에서 공기원근법이 엄청나게 적용이 되지는 않아. 작은 물건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공기원근법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보라는 거야. 가깝고 멀잖아. 밝은 면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가면서 어두워진다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여기도 빛을 덜 받는 면이지 못 받는 데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밝다가 어두워지는 게 정상인 거야. 여기는 빛을 아예 못 받는 거지? 봐봐. 빛을 못 받는 면은 뒤로 멀어질수록 난반사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밝아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더 어둡고 이쪽으로 가면서 밝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작게만 봐도 그래.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거대한 공간이라고 생각해봐. 거대한 공간, 하나의 체육관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그래 똑같다는 거야. 응? 작은 거나 큰 거나 결국에는 같은 원리에 의해서 밝아지고 어두워진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공기원근법입니다.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간단한 개념인데 너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공기원근법은 됐고, 두 번째로 계단의 원리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계단의 원리라고 지칭을 해볼게요. 그러고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단을 그려볼게. 자, 계단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빛은 뒤에서 왔네. 오른쪽에서 왔어. 오른쪽에서 오고 여기엔 누가 있냐면은 여기 내가 있어. 이렇게 내가 있어. 그럼 앞쪽으로 그림자가 떨어지겠지? 나의 그림자가 떨어질 거야. 어떻게 생겼을까? 이쯤에 배가 있을 거고, 이쯤에 이제 목이 있고 머리통이 있고, 머리통이 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지. 이게 나야. 그리고 또 어두운 데가 어딘가? 여기겠지? 계단에 여기는 어두울 거 아니야. 별거 아닌 원리야.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거대한 벽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 지점쯤에서 직광이 와서 나한테 부딪혀서, 나는 불투명체잖아. 투명체가 아니잖아. 맞고 튕겨져 나가고 여기는 빛을 통과를 시키지 못해. 쭉 오는 거야. 빛이 이렇게 쭉 오는 거야. 응? 그러면은 여기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계단에 그림자가 또 생기는 부분이 있겠지. 계단 자체의 그림자. 자, 요렇게 이제 밝고 어둠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잘 봅시다. 빛의 성질 중에서 직진했다가 반사하는 이 성질. 쭉 가다가 벽을 맞고서 튕겨져서 돌아가는 빛들이 있어. 이렇게. 돌아가는 빛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반사광 혹은 역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역광은 그냥 빛이 뒤에서 왔을 때를 역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사광이 맞아. 반사광의 개념이 맞는 거야. 근데 이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역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냥 모든 것은 다 반사광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들어오는 직광을 100이라고 치고 돌아가는 반사광을 30이라고 칩시다. 100은 직접 오고 30은 튕겨져서 돌아가는 빛이야. 그러면 봐봐. 지금 이면을 말하는 거야. 이면. 응? 이면을 말하는 거야. 이면은 지금 반사광이 맞고서 이쪽으로 돌아가지. 그지? 돌아가는 빛이야. 근데 여긴 어떨까? 빨강색으로 해줄게. 여긴 어떨까? 여긴 빛이 오다가 계단 모서리에 또 가려져서 올라가더라도 여긴 빛이 안 들어가. 그지?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광도 못 받고 반사광도 못 받는 지역이 되는 거야. 그게 여기가 되는 거야. 동시에 또 어디야? 나의 그림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요 부분보다는 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더 어둡냐 덜 어둡냐는 반사광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아. 이게 어떤 때 쓰이냐면은 주름 같은 거 그릴 때 자주 쓰여.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막 그림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때 있거든? 이만큼이 어두움이야. 그럴 때 어딜 밝게 하고 어딜 어둡게 하냐는 거지. 응? 분명히 여긴 이렇게 돼 있는데. 응? 이럴 때 어딜 밝게 하고 어딜 어둡게 해야 되는 건지. 혹은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물체 해봤지? 이렇게 물체가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는 게 이런 기본적인 도형이 아니라 복합 도형이잖아. 복합 도형이다 보니까 이런 게 막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럴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건지 그걸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일단 이런 걸 이제 내가 이제 계단의 원리라고 일컫는 건데 사실 뭐 별다른 개념은 아니고 직광을 받는 건 당연히 밝고 직광을 못 받는 부분은 당연히 어두워. 근데 돌아가는 반사광을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원래 밝았던 게 역전이 돼 버린단 말이야. 밝고 어둡고. 그지? 그럼 여기도 원래 밝은 면인데 거기에 그림자가 떨어지니까 원래 어두웠던 면보다 더 어두워진다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이 부분이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 계단 중에서 뭐가 어둡다고? 여기 꺾이는 요 면. 여기도 당연히 어둡겠지.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빛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어두운 거야. 응? 이해가 됩니까?